네,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K-팝으로 배우는 심리학 박사님. 이번엔 아미들이 주목할 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혹시 아미신가요? 전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BTS. 네. 작은 것을 위한 시라는 것들을 작은 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미들이 또 큰일 나고 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자, 그럼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상 여기까지.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워낙 잘 알고 계시죠. 앨범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이 곡을 선택하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작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작은 것과 큰 것, 어떤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좋아하는 건 뭘까요?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저는 큰 것을 좋아해서 그럼요. 일반적으로 큰 거 좋고 네. 큰 것도 좋잖아요. 명품 같이 차도 큰 거, 성미도 큰 거. 능력만 된다면요. 네. 사람들 되게 큰 걸 되게 좋아하죠. 네. 근데 이건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요. 진짜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마음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행복에 대해서 가장 이게 좀 과학적인 정의, 가장 완벽한 정의에 가까운 정의는 작년에 이제 작고하신 에드 디너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성국 교수님이 에드 디너 제자이신데 이분도 역시 행복 전문가시죠. 그렇죠. 여하튼 행복의 디너의 정의는 다른 것 같아요.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affect라는 그 정의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긍정 정서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은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큰 걸 되게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이 더 선호하는 것은 작은 것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도구처럼 마치 도구처럼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조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때 큰 거 한 방이 되게 중요하냐, 작은 것 여러 번이 되게 중요하냐. 우리 마음은 작은 걸 여러 번을 더 선호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가 수렵 채집 활동을 하면서 큰 어떤 그 동물 짐승을 한 마리 잡았어. 이걸 오늘 하루 다 먹어버려. 아싸 큰 거 해가지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다 먹어버려. 얘들은 일찍 죽어요. 근데 어떤 선조들이 살아남고 우리한테 이런 지혜를 남겨줬느냐? 호모사피엔스 지혜를 남겨준 그 선조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그걸 한 방에 먹지 않았어요. 이걸 작게 떼내서 조금씩 먹고 조금씩 나눠줬죠. 이 선조들이 우리 DNA 그대로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을 거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보세요.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행복한 사람한테 문자를 알려줘. 이런 건데 이게 작은 것들이 실제로 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가사들 계속 보면 가사들이 너무 이게 참 훌륭해요. 심리학적으로 그게 완벽에 가까운 가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 있잖아. 널 알게 된 이후에 내 삶은 온통 너다.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아미를 연구해둔 발언이신 것 같은데 박사님답지 않은 삶이 온통 너예요. 내 삶은 온통 너야. 그리고 사소한 게 사소하게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졌어. 이걸 사실 인과관계를, 선후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삶이 온통 너였기 때문에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끔 느껴졌느냐? 아니면은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끔 느껴지는 그것들이 쌓여서 삶이 온통 너가 됐느냐? 어느 쪽이 좀 더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후자가 좀 타당하죠. 그쵸, 후자가 더 타당하죠.
그러니까 사소하지 않게끔 느껴지는 것들이 자꾸 쌓여서 그렇죠. 내 삶은 온통 너가 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온통 너가 될 수준까지 이렇게 몰입하게 되느냐.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큰 것을 한 방에 와가지고 몰입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게 쌓여서 온통 너가 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소한 것에 집중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도를 높게 평가해요. 사소한 데 집중하면 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소함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Law of Triviality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노스콧 파킨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되게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원회의예요. 원전 회사의 원전 기업의 기업의 임원회의인데 여기에서 새로 공장을 하나 짓는 거야. 이게 1억 파운드가 들어와요. 그걸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무려 15분. 15분 만에 1억 파운드를 썼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건이야. 두 번째 안건은 3,500파운드. 우리 돈 한 350만 원 정도? 네. 좀 더, 그 정도 레벨이에요. 요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현관, 우리 건물 앞에, 회사 건물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 거치대를 신설하는 거야. 이거 논의하는데 1시간. 자,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네.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1억 파운드 쓰는데 한 15분이면 쓰는데 3,500파운드를 쓰는데 이걸 1시간 넘게 투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 박사님, 그거는 예를 들면은 꽤 큰 금액에 대한 것은 임원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이슈나 논의가 돼서 과정을 거쳐 사실 임원회의가 좀 요식행위처럼 될 수도 있고 자전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뭐 큰 이슈가 아니니까 뭐 자유롭게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다른 장면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소장님 1,000억이 있고 네. 100억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네. 1,000억과 100억은 거의 10배 차이잖아요. 네. 머릿속에 어떻게 그렸어요? 1,000억과 100억. 비슷한 레벨로 그려집니까? 아니면 큰 차이가 1,000억하고 100억의 차이가 커 보입니까? 별로 차이가. 그죠. 네. 그렇죠. 나는 100억을 한 번에 가져본 적도 없고. 사실 10억 별로 저희가 그러니까. 감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차이가, 이 10배에 가까운 차이가 전혀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100만 원과 1,000만 원이야. 네. 차이가 인식이 돼요. 다르죠. 네. 완벽하게 되잖아. 네. 이거 900만, 이거 엄청, 야, 100만 원하고 1,000만 원 차이가 있지. 네. 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100억과 1,000억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얘들의 차이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구분을 못해. 네. 왜냐면 이게 내 경험의 영역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거기서 뭔가 우리의 그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내 경험의 영역이 아니잖아. 내 상상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되게 추상적인 레벨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선의 법칙이 뭐라고요? 사선의 법칙이 작은 것에 네. 내가 몰입을 하게 되면 네. 중요도를 더 크게 느낀다. 그걸 그 사람이 나에게 별이 되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근데 그 작은 것은 어떤 단위냐? 내 경험 법칙 안으로 들어가야 돼. 경험 법칙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BTS 가사 중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 세계의 평화, 뭐 거대한 질서. 이게 이제 그 RM 중간에 랩할 때 이게 나와. 되게 멋지거든요. 그 세계의 평화나 거대한 질서. 이건 뭐예요? 엄청 큰 거잖아. 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야. 내 경험 영역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내 경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그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은 뭐 내가 너를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나 거대한 질서, 이건 굉장히 큰 것들이잖아요. 이 큰 것들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실제로 우리 인류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내 인생에 또 내가 삶을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신에 작은 것들은 우리가 몰입할 때 그때 중요도도 훨씬 더 크게 생각이 되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사소한 법칙이 우리한테 뭔가 주는 메시지인데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이 사소한 법칙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항상 뭐 거대한 꿈,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엄청난 목표를 향해서 뭐 오늘을 희생하고, 뭐 가정의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열심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행복은 이제 가까운 데서 작은 것을 마치 이제 파랑새는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거가 아마 이제 BTS의 노래에서 네. 표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의 영역, 경험의 영역에 있는 그 사소한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게 너를 지키는 거고, 그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세상은 온통 너가 된 거고. 네. 이런 사소한 법칙을 잘 표현한 가사다. 네. 그냥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사소한 법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한 법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억 파운드를 쓰는데 15분을 쓰고 그 다음에 3,500파운드에 1시간을 씁니다. 바보 아니야? 이제 뭔가 경계하는 목적인데 이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법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순간들이 있죠. 이게 언제냐면 이거 불안을 많이 느낄 때. 불확실성의 세상. 뭔가 좀 불확실성, 불안 이런 거 느낄 때 뭔가 우리는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세상은 거대하고 이 거대한 세상에서 나는 되게 혼돈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 행동 그것은 너를 지키는 것. 뭐 이런 뭔가 좀 패러다임은 내가 실제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내가 몰입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BTS 우리 아미들을 위한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한번 해석을 또 우리 박진우 박사님에게 들어봤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막 너무 지금 막 세상에 되는 일이 없고 막 목적도 안 되고 힘들고 집안은 망한 것 같고 취업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다고 그러죠. 그냥 지금요 운동화를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그럼 훨씬 더 벗어나서 행복해질 겁니다. 아마 같은 맥락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힙합으로 배우는 심리학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